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경선입니다. 오늘 회의는 5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실실위에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 및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진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문회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 내용을 정리하여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진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5일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최종진. 먼저 우리 후보님께서는 구급 공채를 시작하셔가지고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근무하셨습니다. 국장까지 오르신 경력을 지니고 계신데요. 공직의 최일선에서 정책 결정의 정점까지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은 재단 운영의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익숙해진 수직적 문화가 새로운 세대와 현장 실무자들께는 경직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 저희 후보자님께서 재단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고 성장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재단 내부 인사 운영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시고 또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오래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뭐 공직이 그렇게 수직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단에 가서는 우리 재단에 보니까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위기로 계속 재단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인사가 공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요. 정량적 평가는 저희가 그 기준에 맞더라도 정성적 평가인 경우에는 업무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획일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그 추진 과정과 그런 성과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 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 조직이 아닌 전문 그 평가 성과 평가 위원회를 통해서 조직이 합리적으로 그 평가가 되도록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나 그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타운홀 미팅식으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업무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동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저희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그것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과 실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후보자님께서 이제 청년 청소년 재단에 이제 후보자로 되신 거에 대해서 우선은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은 그 전에 있던 경제정책국이라든지 기업유치단이든지 농업기술센터랑 뭔가 정반대에 있는 곳에서 좀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좀 저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아니면 있는 것 중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해야 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저도 청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먼저 있던 부서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시각에서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청소년 청년 재단은 청소년 재단이 시작한 건 2010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 지금 15년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청년은 그 2023년 5월에 이제 청년 재단이 이제 합쳐지면서 지금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청년 시책이 좀 많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취임하게 된다면 그 청년 정책을 좀 확대해서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단체로 청소년 청년대장이 이제 올해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런 기부금 자체나 이런 게 모아진 게 없는데요. 제가 가면 좀 자연스럽게 그 기부금이 모아져서 그 청소년 청년의 어려운 뭐 학교 밖 청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청년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잘하셨던 게 이제 경제정책국이나 일자리 쪽에 또 우리 후보자께서 오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가장 지금 고민이 있는 게 이제 내 집 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에 있다라고 이렇게 좀 자료에 지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이제 재단 이사장이 되시면은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통, 그 약간 수직적인 그 문화에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좀 많이 발돋움할 수 있게끔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상임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켜볼 텐데요. 저 또한 멀리서나마 우리 청년 청소년 재단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청년재단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거는 저도 좀 고민을 하고요. 가장 큰 그 청년들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기업 일자리 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을 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자연스럽게 재단에서 우리 수원시 일자리 센터라든지 기업들, 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청년들이 대기업을 많이 원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같이 취직해서 같이 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제 청소년 재단에서 청년 재단이 합쳐진 지 이제 2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청년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게 청년실과 또 청소년 지역센터에 지금 이제 구색만 갖춰서 청소년 청년센터라고 지금 이름을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년실에서 청년 사업을 하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실에서는 그 이제 전체적인 그 청년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도전 이제 고리문든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청년 관련 협의회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 청소년 센터에서 청년 센터로 이제 변경이 됐는 청소년 청년 센터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청소년과 청년까지도 이렇게 아우르는 걸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청년실 청년 파트에서 좀 더 많은 역할과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는 이제 청년의 나이가 저희 수원시는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부모 세대 간에 20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청소년 청년재단을 묶어서 이제 합쳐서 진행했던 부분이 더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라고 우려되거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의 나이가 이제 9세부터 24세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39세로 돼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에는 이제 34세로 돼 있는데 저희 수원시 조례는 39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19세에서 24세는 사실 겹치는 나이가 또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청소년 청년 재단의 역할은 이제 청소년들이 잘 성장을 해서 이제 그게 건전한 청년으로 성장을 해서 청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대려 청소년 청년 재단이 합쳐짐으로 해서 이제 청소년 단계에서 진로나 여러 가지를 함께 이제 고민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청년이 됐을 적에 또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통합된 기관으로 되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합된 기관으로 이제 연계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조직 구조 자체를 추후에는 이제 변경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청소년 청년 재단이 합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시책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운영이 잘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서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청년 유입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성, 김포, 평택, 하남은 이제 청년 순 유입 수가 높은데 안양, 광명, 부천, 수원은 유출 수가 청년이 나가는 이동 수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가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의 나이가 지금 19세부터 39세인데요. 그게 37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수원시 인구 따지면 한 30%에 해당되고요. 저희 수원은 워낙 이제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는 게 있겠지만 만약에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면 제가 이제 취임하게 된다면 잘 살펴서 저희 청년들이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은 또 도시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자께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다 살펴보진 못했겠지만 이게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 주거입니다. 그 다음이 일자리고요. 그러면 저희 현재 청소년 청년재단에서는 이런 청년에 대한 주거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게 이런 청소년이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게끔 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이 팀이나 실이나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임명이 되면 이제 이번 부분부터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청소년과 청년의 연계라는 것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이 가져가야 될 비전과 청소년의 정책과 청년이 가져갈 비전 정책은 엄연히 달라요. 이게 중복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은 이게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30대와 10대는 비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연계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도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중에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또 계획했던 내용 또 광고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후보자님께서 좀 계획했던 내용 뭐 비슷한 내용이라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주거하고 일자리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접했고요.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거를 저희가 이제 청년들한테 마련해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청년 재단에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거나 이런 주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를 좀 많이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주거와 관련된 기관하고 해서 협약을 좀 통해서 많이 알리고 우리 수원시의 새로운 주거나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공공주택 사업 이런 거 청년주택 사업 이런 데를 많이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기관과 그 협약을 맺어서 청년들에게 잘 안내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까지도 시키고 상담할 수 있는 만약에 우리 재단에서 청소년 청년 재단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센터에 있는 인원 직업 상담원까지 좀 파견을 받아서 그렇게 좀 운영이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청년 그 세대별 그 지원에 관한 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 청년 재단이기 때문에 그 아직 아동의 시기부터 그다음에 그 이제 진로를 앞둔 진학을 앞둔 그 이제 세대 그다음에 뭐 대학교 세대 그다음에 사회 세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세대별로 잘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이 청년이나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가 홍보가 잘 돼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청청재단이 본 의원이 상임위로 있는 곳에 피감 기관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그 청청재단에는 무기계약직도 있고 특정 업무직도 있고 다양한 직군이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뭐 처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임금 체계 개선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고 뭐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최근에 지적했더니 그 뭐였죠?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 용역 후에 뭐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도 사실 뭐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임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좀 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디에 고용되느냐에 따라 뭐 여가부 쪽이냐 아니면은 뭐 수원에서 하냐 경기도에서 하냐에 따라서 뭐 호봉이 적용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뭐 노동조합과 어떤 임금 교섭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재단에서 보면은 일반직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고 업무직이죠. 업무직이 있고 특정 업무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무직 중에도 일반 업무직 그다음에 특정 업무직이 있는데 다 봉급 체계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입장에서 또 직원들이 그런 좀 대우를 좀 차별적으로 받는다 이런 좀 많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임명하게 되면 어차피 임금은 이제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하고 많은 협의를 통하고 하여간 좀 개선이 필요한 거서부터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시로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하나라도 개선을 해 나가서 지금 업무직으로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임금 체계가 다르고 받는 임금이 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자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자부심을 갖게 돼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일을 같은 사무실에 하면서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물론 수원시에서 100% 다 고쳐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이사장 후보께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사실 지금 인력 부족 현황도 되게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부족이 한 14명, 정원이 58명인데 현원이 44명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동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서 청년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청년실만 있는 거지 사실 청년 관련된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하현성 과장님이나 수원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인력 부족으로 지금 만성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청문회 준비하면서 봤더니 저희가 201명 정원에 34명이 이제 결혼입니다. 그래서 167명이 현재 이제 현원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일반직이 있고 또 업무직이 많이 결혼입니다.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18명 정도가 결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6명이 결혼인데 거기에 모든 직렬에서 다 결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원에 채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혼이 있다는 거는 직원들이 업무를 좀 허덕이면서 그러니까 과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이 채워지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이 지금 이제 인원상으로는 11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8명에 이제 계약직 3명 해서 11명인데 그 청년실 인원도 청년 업무가 좀 확대될수록 청년실 직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저희 수원시는 청소년 청년 합쳐서 40%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젊은 도시인데 그런 40%의 그 인구를 젊은이들을 케어하는 조직으로 더 노력해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채용 문제로 또 한 가지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청년실 희망등대 뭐 권선 배움마로 다 지금 계약직들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정규직이 필요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예산 문제상 그리고 인원 문제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속 돌다 보면은 이게 외연 확장은 되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 직원들의 채용 이직 관리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문성은 없어지고 계속 그냥 가서 자리만 차지하게 되는 그분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 후보께서도 좀 시와 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 인력 구조를 좀 바꾸는 거를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선 배움마련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있는데 전부 다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직이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네. 사실은 이제 2년 후에는 다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정을 둘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계약직들이 좀 최소화되고 또 업무직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소년 청년 재단 같은 경우 이제 예산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5년도에 이제 규모가 좀 늘었어요. 그게 약 37억이 좀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예산 부분을 자세히 봤는데요. 그 이제 제일 크게 예산이 늘은 거는 건선 희망마루가 이제 21억이 이제 위탁 사업으로 되면서 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희망등대 그러니까 진로 진학 청개구리 스펙 업무가 좀 많이 예산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립 은둔 그 이제 진로 포기를 한 그런 청년에 대한 도전 지원 사업 거기에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뭐 국비 사업을 좀 많이 좀 확보를 해서 그런 위탁 사업들 국비 직접 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좀 재단이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탁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건선 배움마루 같은 경우 100% 시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선 배움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통합형 학교라고 해가지고 수원교육지원청하고 이제 협약도 맺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는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 시비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우리 이제 건선 배움마루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그 청소년 그 공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배움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21억이 연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6, 7억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수영장이 있고 이런 그 다목적 시설이 있어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수영장이라든지 이런데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수익까지도 좀 들여봐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거기가 이제 지금 위탁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것도 출연금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수입에 청소년 재단에서 청소년 청년 재단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100% 저희 시의 세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익 대비 지출이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고 있고요. 수익에 대한 거는 100% 우리 세 수입으로 잡혀서 시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수익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예상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올 1월부터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전혀 올 예. 2월 한 2월 달 정도에부터 예. 운영이 되는데요. 예. 한번 그 수익도 좀 분석을 해서 더 활성화되고 시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옆에 그 학교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부 체납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이제 시설인데 일부 학교에서만 이용을 하지 않나 학생들만 이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데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저쪽 영통구라든지 장안구에 있는 쪽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에 바로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서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선 배움마루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많은 그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매년 투여가 되는데 조금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나 수영장을 한다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국도비 매칭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질의를 드리자면은 그 올 1월부터 이제 우리 재단이 기부금 수령이 가능해졌다라고 들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계셨던 이제 분께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제 기부금을 많이 받겠다 이런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영원이더라고요. 저는 기부금 그 유치 계획이 이제 무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게 이제 공익단체로 돼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나요? 네네네 그렇게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알아서 기부를 하면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모순적이네요. 예. 그렇게 좀 모순적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각 이제 홍보물이나 이런데 만약 영상에서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표기가 돼서 이렇게 들어올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는 걸다.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청문 준비를 하면서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부금이 지금 이제 제로인 상태에서 또 이제 그 지금 이사장의 그런 또 역량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다면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또 부탁드리는데 조금 범법을 하지 않을까는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홍보를 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는데 예. 이제 기부금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그 전에 이사장님도 하셨고 이래서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100% 이제 출연금 이제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 관련된 부분에 또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뭐 본 의원이 이 시의회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좀 지적하던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그 2022년도 5월에 수영장에서 그 상부 구조물이 이렇게 탈락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 인명 피해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새롭게 그 개장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설 안전 인력의 보강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법정 인원이 안 됐다가 이제는 법정 인원은 채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법정 인원도 보다 보면 외주를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대 설치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시설 안전 형태로 들어가서 솔직히 좀 뭐랄까요? 이 신뢰도의 문제가 왜냐면 시설 안전 전문가가 보는 거랑 일반인이 보는 거랑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원래 이 시설 안전 인원이 지금 센터나 이런 부분이 증가된 숫자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 안전 관리를 하시는 분들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 이사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러다가 또다시 문제가 터지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아마 이사장님께서 좀 문제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안전점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 계속 뭐 건의도 있었고 본 의원도 지적을 했었고 시장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좀 그 담당 부서장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좀 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고 안전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안전은 제일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제 법정 인원은 채웠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게 안전관리센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독립부서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계속적인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여러 가지 뭐 평가나 점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취임하게 된다면 이제 그 조직 개편안을 좀 만들어서 그 안전관리의 독립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을 해서 하여간 안전이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잘 운영된다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특히 예전에 그 채용할 때도 그 처우 때문에 채용이 됐다가 중간에 금방 그만두거나 채용 자체가 취소되거나 해서 1년 정도 이제 공백이 있어서 법정 인원을 채우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우 부분 아까 그 뭐 특정 업무직이라는 거 업무직 뭐 무기계약직 계약직 다 그 처우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직무 수행 세부 계획에 보면은 그 마음의 건강도 함께 돌보는 재단 구축 요거를 저는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일단은 뭐 정서적 불안과 고립 문제에 대한 부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되게 관심 많으시고 특히 복지안전에 계시는 뭐 존경하는 사정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김동훈 의원님 아니면 오세철 의원님도 이대선 의원님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하시거나 아니면은 지적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돌아가곤 있지만 사실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안전상임위에서 아무리 챙기려고 하더라도 거기는 예산이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있는 분들 위주로 간다고 하면 문체에서는 조금 더 그 청년과 청소년 뭐 마음 감기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심각한 병이 되기 전에 그 감기 단계에서의 그런 그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청청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요즘에는 마음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데에 그 2388이라는 그 이제 청소년 청년 그 전화도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좀 활성화돼 있고요. 그 이제 또 청소년 같은 경우에 또 학교 밖 그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660명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단에서는 그 이제 청소년 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각 시설별 그런 청소년 상담센터 이렇게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한 8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오면은 이제 이런 정신 상담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화생활이든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오는 친구들은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진로의 쪽에도 500명 이상이 이제 저기 검정이나 이런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또 오지 않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지금 사회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많은 인력이 또 참여를 해서 그런 그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그런 이런 케어하지 못하는 분이 없게끔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수원시 내에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8개 센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뭐 30만 40만을 육박하는 그 인구를 다 소화하기가 어렵잖아요. 10%만 하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 바우처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수원시에서 거점으로 좀 지정을 해서 그런 정보를 좀 모아서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뭐 광교에도 있을 거고 메탄동에도 있을 거고 뭐 팔달에도 있을 거고 이런 식이 있을 텐데 그런 정보를 좀 홍보하시거나 아니면 청청재단에서 좀 연계해주는 왜냐면은 우리가 센터에서는 대부분 거의 무상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돈을 조금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하는 거를 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런 기관하고 같이 복지재단이나 이런 복지기관하고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좀 돼서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찾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수원시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수원시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열심히 키워놓고 타 지자체로 다 빠져나가는 게가 이제 그런 사안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고용의 불안정성과 임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타는 이제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서 좋은 인력들을 저희 수원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서비스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사장님이 이제 임명이 되시고 나서는 좀 거기에 중점을 둬서 조금
우리 고용 대신 우리 인력들이 좀 안정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 말씀은 그 청년의 날 행사는 저희가 있는데 청소년의 날 행사가 또 없더라고요. 수원시가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제 국제 청소년 날 행사는 있는데 좀 이사장님 임명되시면은 수원시만의 좀 특화 사업으로 청소년의 날을 하나 좀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뭐 좀 저희 수원시만의 문화 사업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그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고등 래퍼라는 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래퍼는 너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고등 댄서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그 댄스 동아들이 다 모여가지고 청년몰에서 그 영동시장 청년몰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청년몰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들이 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춤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제장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나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크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직원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제가 미션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한테 좀 서비스 그런 행사를 취재를 만들어서 자리매김할 수 좋은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좀 잘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년의 날은 9월달에 이제 그쵸. 기획하고 있고 청소년의 날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없고 청소년 주간으로 이제 셋째 주에 5월 셋째 주에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센터별로 조그맣게씩 했는데도 많은 끼와 많은 이런 좋은 호응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날을 운영을 해서 하는 건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청소년의 날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권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